KF-21 중동 10조 원 K방산 구매. 미국 천궁 -2로 우리 쏠 수 있다고. 디라크 천궁 2 미국 쏜다. 팩트 분석. 방사청 KF-21 등 탑재될 공대공 미사일 생산 독일 업체. 북 해킹 공격 신고 없어. 방위사업청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에 탑재될 공대공 미사일을 생산하는 독일 방산업체에 대한 해킹 공격 정보에 대해 현재까지 신고된 바가 없다고 7일 밝혔다. 방사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KF-21 해외 협력업체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를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해킹 여부를 확인하고 해킹을 통한 기술 자료 유출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KF-21 사업 추진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독일 매체 ZDF와 슈피겔은 지난달 27일 독일 방산업체인 딜 디펜스가 김소키로 알려진 북한 해커 부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딜 디펜스가 보유한 핵심 군사 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딜 디펜스는 전투기에 탑재되는 사거리 약 25km (-2000으로도 불리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아이리스트를 제조하는 업체다. 해당 미사일은 KF-21 보라매와 말레이시아에 수출된 국산 다목적 경전투기인 FR-50에도 탑재, 운용할 예정이다. 아리스트라는 명칭은 적외선 영상 유도 미 추력 편향 조종 미사일의 줄임말이다. 아리스트는 90도의 탐지각에서 목표를 추적하는 우수한 탐색 능력과 후미의 추력 편향 노즐로 초당 60도, 60g 기압로 선회할 수 있어 근접 타격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프레어를 극복할 수 있으며 미사일을 발사한 전투기가 목표물을 가린 경우에도 요격할 수 있다. 올해 2월 KI와 딜 디펜스는 KF-50에도 아이리스트를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KF-21과 KF-50 두 플랫폼 모두에 아이리스트를 탑재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아이리스트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JS-39 그리펜, F-16, F-18, F-5와 같은 주요 전투기 플랫폼 등의 통합, 운용되고 있다. KF-21에 탑재될 아이리스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지난해 3월 KF-21 시제기에 장착돼 비행 중 분리시험에 성공했다. 이어 지난해 4월 KF-21에 탑재된 다중이상 배열, 예세, 레이더를 통해 AM-2000을 발사해 성공적으로 목표 드론을 명중시키는 실사격 실험에 성공했다. KA, 한국항공우주산업가 지난 4일부터 오는 8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방산전시회 월드 디펜스쇼에 참가해 제2의 중동붐을 향한 미래사업 협력 강화에 나선다. 지난 2022년을 시작으로 올해 2회째를 맞는 사우디 WDS는 45여 개국 900여 개의 기업과 정부 대표단, 군, 방산업계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가한다. KA는 이번 전시회에 모두 4가지 전시 제트원이 고정익존, 회전익존, 수송기존, 미래존을 구성하고 KF-21, FA-50, 레츠, 수리온 등 주력기종과 다목적 수송기, 미래비행체 같은 미래사업 포트폴리오, 차세대 중형 및 초소형 SR 위성 등 K-스페이스 라인업을 선보인다. 또 미래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정익과 회전익 주력기종에 적용한 KI의 차세대 공중전투체계도 중점 소개한다. KA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의 체질 혁신을 선언하고 유무인 복합체계, 인공지능 파일럿,
최첨단 항전체계가 적용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개발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글로벌 KI 2050분 비전을 기반으로 미래 6대 핵심 사업 추진 및 주력 사업 수출 확대와 함께 미래 사업을 중심으로 중동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KI는 지난해 10월 사우디 정보통신기술부와 우주 분야 협력 논의와 함께 같은 달사우디 우주청과는 우주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전시관 내 KI 부수를 방문해 KF-21을 포함한 KI의 항공 플랫폼을 둘러보고 설명을 들으며 큰 관심을 보였다. KI는 이번 방산 전시회를 통해 중동 및 아프리카 정부 관계자, 육해공군 수뇌부들과 국산 전투기 및 헬기 등 주력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신규 사업 기회 발굴을 모색하고 있다. 강구영 KI 사장은 지난해 두바이 에어쇼와 이집트 방산 전시회에 이어 이번 사우디 WDS까지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 확대에 전력하고 있다며 주력 사업 수출을 추진하는 한편 미래 사업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항공우주 산업이 제2의 중동붐을 이끌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대통령 지시,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개발 중단 연구개발 예산 삭감 때문. 전 세계 나라들은 무인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군의 핵심 전력이 됐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라며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개발을 직접 독려했는데 이 중요한 사업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2022년부터 개발 중인 다목적 무인 스텔스기입니다. 소형 스텔스 무인기인 가오리X의 후속 모델로 크기는 3배 커지고 추적을 피하는 스텔스 기능도 고도화됐습니다. 45,000피트 상공에서 감시 정찰과 통신 중계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직접 미사일을 쏘며 지상 표적에 대한 공격도 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66억 원 하지만 지난 6월부터 개발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전액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과제가 국가예산 사정 때문에 중단됐는데 관련 활동은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야죠.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올해 국방 연구개발 예산도 지난해보다 2,600억 원 깎인 4조 6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미래도전 국방기술의 경우 1,200억 원, 약 35%가 깎여 나가면서 다목적 스텔스기 사업 예산이 올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월 서둘러 개발하라고 직접 지시까지 했던 사업이 아예 중단돼 버린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세계 각국이 핵심 전력인 스텔스 무인기 개발 경쟁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것과 대조됩니다. 이미 스텔스 무인기를 운용 중인 미국은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열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 중이고 중국도 24기 이상의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스텔스 무인기 차이웅 -7분을 개발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스텔스 무인기 개발을 지시해놓고 정작 국방 RD 예산을 삭감해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율배반적인 행태입니다. 연구개발비 삭감에 따라 적에도 조기경보 기술 등 미래전의 핵심인 다른 국방기술 개발 사업 8건도 올 들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방사청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 그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었는데도 미래 전쟁의 핵심인 기술, 연구, 개발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3.
라그넥스원 비공미 수출 연내 계약 유력. 릭넥스원이 유도 로켓 비공의 미국 수출을 올해 안에 확정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일 계약 금액은 수천억 단위로 조 단위 계약 규모를 자랑하는 천궁에 미치진 못해도 미 동맹국 등으로의 수출 포문을 열 중요한 계기란 설명이다. 지난 2일 충남 계룡대 대한민국 국제방위 산업 전시회 현장에서 만난 릭넥스원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론 미국과의 비공 계약이 연내 체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미국의 시그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의 경우 미국 해외 비교 테스트에 통과한 만큼 사실상 계약 직전 단계라고 덧붙였다. 앞서 릭넥스원은 지난 7월 미국 환태평양 훈련 기간에 실시된 FCT에서 수출형 2.75인치 비공인 포니어드, 비수의 성능을 성공적으로 증명해냈다. FCT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 방산 기업의 우수 기술을 평가해 자국 무기 개발 및 획득 사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비공은 FCT 최종 시험 발사에서 6발의 표적을 모두 명중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비공은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미국 해군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이행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우리 군이 최전방에서 비공을 운용 중인 등의 트랙 레코드도 미군 신뢰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비공 미국 수출이 성사되면 국내 방산업계 최초의 미 진출 사례다. 이번 계약은 수천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중요한 점은 비공이 천궁의 아성을 이을 글로벌 스테디셀러로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수출을 교두보로 파이브 아이즈, 뉴질랜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기밀정보동맹과 오커스, 호주의 핵잠 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미국, 영국, 호주 간 외교 안보 협의체 등 진출도 노릴 수 있어서다. 앞선 관계자는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 당사가 프로모션을 시행 중인 국가 대부분이 비공 도입에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비공이 수출되기도 전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것은 소형 무인 수상정의 고속 침투에 대응할 수 있는 무인 체계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전략적 요충지, 핵심 보급로 역할을 해온 크림대교를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의 USV가 폭파한 이후 USV만큼이나 USV에 대적할 수 있는 무기에도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비공은 한미 통틀어 무인 표적 무인기 탐지위성 통신 USV 탑재 유도 로켓 발사 전 과정에 무인화를 적용한 최초 사례다. 우수한 가성비도 큰 강점이다. 동종 무기 이상의 성능을 구현하면서 가격은 절반 이하라는 전언이다. 또 다른 릭넥스원 관계자는 미국 경우 막대한 개발비 때문에 2.75인치 유도 로켓의 전력화를 포기했다라며 비공은 미국이 보유하지 않은 새로운 무기인 만큼 소요 재기는 확실하며 내년 미국 대선 등 정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했다. 다만 릭넥스원 경우 공식적으로는 무기 수출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예산 지출과 의회의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비공 수출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비공은 차량에 탑재해 발사하는 시스템으로 2016년 한국 해병대에 전력화됐다. 차량 1대당 2대의 발사 장치에서 최대 40발을 발사할 수 있고 다수 표적의 연속 발사 및 동시 교전이 가능해 고속 침투정 여러 대를 동시에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릭넥스원은 수출을 위해 소형 USV에 장착 가능한 2.75인치 비공용 발사대도 자체 개발했다. USV가 더 민첩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공 표준화 및 모듈화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